서가 명가. 세 번째인데 백화점, 쇼핑센터 등등이에요. 고대 도시에서 보면 신전 앞에는 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찰 앞에 가면 반드시 관광 상품을 팔죠. 어디나 똑같은 뭐 등 긁는 거 뭐 이런 거 해둔데 그 사찰이나 저 사찰이나 사실은 다를 바하고 특산품이라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또 안 사면 안 되니까 상점이 꼭 뭔가 신전이나 불사나 종교적인 건물 앞에 서지요. 그러니까 도시 속에는 신전이 있지만 그 상점이 옛날서부터 늘 같이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의 상점에 손님이 찾아가는 오늘의 현실도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상점을 굉장히 즐겨 쓰고 잘 쓰고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 뭔가 이렇게 경원시하는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그까짓 거, 뭐 소비재 뭐 이런 식의. 램 코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하버드에서 학생들하고 가르친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제목이 쇼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쇼핑은 뮤지엄보다 크다. 이게 뭐냐면 쇼핑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아트샵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뮤지엄의 입장료보다 더 크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트샵을 크게 앞에다가 전면에 내세우는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도처에 이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도 속에도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요 쇼핑이 이게 사람들을 묶어내고 이어주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는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언더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이퀄, 몰이나 쇼핑이나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 속에 이렇게 쑥쑥쑥 들어가 있으면서 뭔가를 이렇게 엮어주는 일을 한다. 그러니 이 쇼핑을 이거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한 사람이 상업 공간에 대하여 그다지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작품이다라고 내세우는 거는 미술관, 뭐 이런 거, 주택, 뭔가 좀 안정된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상업 공간에 대해서는 약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건축가가 만드는 대로 움직이질 않아. 상업 공간은 딴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너저분한 간판이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판하는 거죠. 욕망이 가득 차 있고 뭐 사람이 욕망이 가득 차 있지. 그럼 뭐 욕망이 없으면 죽게? 그러니까 욕망이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나쁘게 활용됐을 때 의욕이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본이 생기고 사회가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업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서 중요한 거는 공공공간이 부족한데 그것이 공공공간의 대신 역할을 한다 이거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데카르트의 말을 빗대서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말을 꽈서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이걸 윤리적인 측면에서 아 저거는 장난으로 저렇게 했구나 재치는 있으나 마음에는 다가오지 않는다 이러시면 안 된다. 저게 가지고 있는 함의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업 공간은 아까 나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뭔가 물건을 사야 된다. 하기야 별거 아닌 건데 홈쇼핑을 해가지고 물건이 오는 날은 왠지 기분이 좋아. 배송 조회를 했는데 뭐 올 때 되면 온데 왜 그거 왜 알아서 뭐 하냐고. 그 몇 분에 뭘 상차를 하고 하차를 하고 그거 보고 앉아 있거든요. 나도 참 한심해. 근데 조그만 물건이어서 만지다가 뜯는 순간 기분이 좋아. 만년필이 망가졌는데 떨어져가지고 망가졌는데 그 부속품을 끼워가지고 살살살 나오니까 한 2시간이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쇼핑을 함으로써 존재했다 이거예요. 그게 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상업시설은 도시의 욕망과 상상력이 교차하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맞다 이거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소비자는 경박하다 그러고 시민은 성실하다. 난 이 말 정말 난 여기 어느 선생님마다 이제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하는데 나이 들고 좀 보니까 이 말이 기분이 나빠요. 사람은 다 동등한데 왜 똑같은 사람이 소비를 하면 경박하다 그러고 시민이라면 성실하다 그러냐. 시민이 소비를 하는 건데 이런 관념이 사라져야겠다. 경박한 소비자는 자본주의에 관계된 것이고 그 자본주의는 쇼핑센터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쇼핑센터에 가는 사람은
경박하기 싫으면 빨리 차 타고 돌아와야 돼.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쇼핑몰이나 센터를 찾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지식으로서 알아야 될 거는, 파사주라고 하는 건 전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건물이 양쪽으로 상가가 있다가 이 비가 오면 질척거리고 눈이 오면 이렇고 춥고 이런 거였는데, 요 유리가 덮임으로써 외부가 내부 공간이 되고 서성거리는 인간이 생기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찝쩍거리기도 하고, 요 2층에는 배우가 살았는데, 유명한 배우가 살았는데 밑에 가서 또 남자들이 배우를 부르면 또 배우가 나와서 또 손짓도 해준대. 또 그 맛에 또 서성거리는 남자들도 있고, 점점 생활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걸 이제 바꾸면은 내부 공간이 외부 공간이 되고 외부 공간이 내부 공간이 되는 어떤 공간의 역전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전번에 있었는데, 파사주란 본래 통로란 뜻이에요. 패시지. 통로란 뜻인데, 통행, 통로, 여행, 이주, 통로, 수로, 항로, 변화, 변천. 이게 파사주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표현인데, 이게 뭔가 뭐를 이어주는 소위 말해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빌딩 타입을 이렇게 바꾼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이 카페가 되고, 카페가 식당이 되고, 식당이 뭐가 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파사주가 거기 사이에 끼기만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것이 19세기 말에 있는 도시의 큰 변화이고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고 있다. 이건 19세기 표현이지만 20세기도 마찬가지고 21세기도 마찬가지라서 저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한 발상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 파사주의 회랑이 백화점이 됐어요. 그리고 박물관이 예술을 수집하는 곳이라면 백화점은 상품을 수집하는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화점과 박물관은 사실은 물건이 다를 뿐이지 방식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화점 얘기예요. 우리는 백화점 가서 물건은 사지만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건물과 공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 중에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출입이 자유로워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평등이란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에어컨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공간이에요. 들어가면 시원해, 뜨뜻하고. 들어가서 뭐 앉아있다도 쫓아내는 사람도 없어. 세상에 이런 좋은 데가 있냐. 이게 민주주의의 공간, 실제는 상업 공간인데 이게 공공공간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백화점이란 뭐냐 그러면 문화도시, 근대도시의 축소판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기 그 뭐 신세계 백화점 그러면 그 위에 화랑이 있었어요. 왜 화랑을 만드느냐? 이 백화점 주인이 뭔가 문화 사업도 하고 싶어. 돈을 벌고 그랬으니까 뭔가 배포했다. 그래서 거기다가 화랑을 만들고 전시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문학, 그 미술관 같은 역할도 거기다 얹히는 거예요. 문화센터가 생겼다. 그러면 문화센터가 생긴가 되고 옛날에는 그 백화점이 교육도 관장했어요. 옥상에는 정원이 있었는데 무슨 균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 없어졌지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서성거리신 적 있죠? 없어요.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뭐 펌프 자동차 타고 애들 데리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옥상이 일종의 공원을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압축을 해가지고 끌었는데 결국은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한 거였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누구나 물건을 자유롭게 구해서 여기를 다니면 내가 다니는 거예요. 뭐 종업원이 뭐 이거 점원이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다니는 선택에 달렸단 말이에요.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안 사도 돼요. 그래서 이 소비 공간을 소비 생활을 바꾼 공간을 만든 것이 박람회의 영향을 받은 백화점이었고, 이때 봉마르쉐라고 하는 뭐 지금도 파리에 있지만 이 백화점이 가장 먼저 돼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일상적인 소비의 전당이 만들어지겠다. 이게 초기에 만들어진 백화점의 구성인데, 그런 것만 빼고 생각해 보면 가운데 큰 이게 오프닝된 공간 속에 사람이 이렇게 막 다니고 그러는 거 보니까 지금은 사람을 하도 많이 벌어서 그러는데 이게 대단한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게 파사주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것하고는 3차원적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대. 에스컬레이터가 생기고 대중교통이 그 백화점을 이어주고 일간신문 광고가 이어줘요. 그러니까 서민도 그런 그 확실한 어떤 의사 공공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되고 너도 나도 익명이고, 그리고 거기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느끼고 쇼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도 좀 있고, 이런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수많은 상품의 파노라마적인 경험을 하고 뭐 이랬는데 열차, 상품, 뭐 유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였어요. 옛날에는 상품 안에서 걸어 다니는 걸 못했어요. 근데 상품 안을 걸어 다녀요. 이렇게 물건이 좋은 게 있어. 아, 뭐 만져도 뭐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이 상대적으로 바뀐다고. 그리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 흠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걸어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뭔가 사물을 파악하는 걸로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자 건축도, 근대 건축도 그런 류의 공간을 건축적으로 해석해서 만든 거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여파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거죠. 그런 이제 백화점이 조금 더 변하면서 쇼핑센터가 되고 쇼핑몰이 돼 가는데 미국의 1920년대, 30년대에 교회, 주택지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서울에서 살아야 될 텐데 서울이 비대하고 땅값이 비싸니까 그리고 환경이 안 좋아. 그러니까 대개 돈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니까 녹지가 있고 좋잖아요. 교통시설도 발전됐고 열차도 다니고 난 또 뭐 차도 있고 차가 없을 땐 뭐하니까 녹지가 많은 곳에 편안하게 살자. 그러니까 교외로 나가는 일이 생기니까 도시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가 요만했는데 점점 커져가 서울시가 어디 끝인지를 모르는 걸 만들어내.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교외, 요게 도시를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시설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궁전도 없고 뭐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주택지만 있어요. 주택지만 있는 데다가 상업 건물을 잘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니까 이거를 대신할 만한 상업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외, 도시가 확장되지 않았으면 생길 수 없는 빌딩 타입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이거죠. 쇼핑센터는 외부가 없어요. 외부가 없다는 얘기는 대충 보면 박스다 이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는 땅이 넓고 그러니까 그걸 뭐 멀리서 뭐 건물이 멋있어가지고 볼만한 거리도 아니고 박스인데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치장하거나 이래서 되게 창고처럼 보여요. 건물로 보면 창고처럼 보이는데 속에 들어가면 여러 소매점들이 하나씩 모여 있다 이거죠. 그런데 쇼핑을 하다가 보면 뭐를 좋아하냐면 물건만 살 뿐만 아니라 걷는 게 좋아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재미가 좋고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같이 가고 거기서 쾌적한 환경을 느끼고 또 그다음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모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많은 사람과 한 공간을 다닌다고 하는 것이 일종의 묘한 커뮤니티를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쇼핑은 단순히 물건 사는 것만으로 있지 않다. 그거를 알아차린 사람이 여기 이제 노스게이트 센터라고 하는 데다가 큰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에 뭘 만들고 주차기다 주차장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요게 대형 쇼핑센터의 키원이었어요. 몰은 뭐냐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양쪽에 아까 파사주처럼 상점이 좌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필드를 간다든지 뭐 이러면 이렇게 걸면은 양쪽에 가게가 있잖아요. 그게 몰이라는 거예요. 몰이라고 하는 게 그냥 걷기만 한 복도가 아니라 양쪽에 가게가 즐비하게 이렇게 있어서 물건을 좌우로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었는데 그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백화점과 함께 지은 게 있어요. 빅터 그루엔이라는 사람은 건축가 다니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쇼핑센터의 아버지예요. 노슬랜드 센터를 만드는데 주차장이 무려 8,671대를 주차하는데 쇼핑센터 면적의 10배래. 이 정도. 멀리서 고속도로를 타고 간 사람이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창고면 되는 거지. 속에 들어와서 들어오는 게 쾌적하면 되는 거지. 멀리서 뭘 만드냐 이 말이에요. 평면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에 건물이 있고 여기에 이제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을 핵으로 해서 여기에 테넌트들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머지 다 주차장 역할을 만들어요. 중요한 거는 테넌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면 신세계 백화점을 끼고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그놈이 그거 끼고 들어가니까 나머지 조그만 상가들도 같이 끼어서 들어가니까 그 상점을 오다가 온 사람들이 우리 가게도 들리지 않겠는가 해서 그걸 보고 테넌트라 그래요. 이 건물의 중요한 점은 아까 했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거기에 옆에다가 강당, 진료소, 우체국, 은행, 레스토랑과 같은 공공공간도 같이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쇼핑센터가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센터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것 중에 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사우스데일 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키는 뭐냐면 요 키 핵을 갖다 놓고 테넌트를 집어넣은 건데 요게 중요해요. 가든 코트라고 하는 코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전번에는 그게 없었어요. 이게 대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결국 이게 도시계획 수준을 만드는데 거대한 오프닝 공간을 만들어서 이름을 가든 코트라고 해놓고 주변에다가 상점 공간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장난감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주변에 있는 공간을 만드니까 집객 효과가 높기 좋더라.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미래 도시의 이미지도 갖게 돼요. 그래서 도시를 바꾸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물 유형이 뭐냐? 쇼핑몰이다. 꼬르비제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그런 거가 아니라 그거는 20년대 이야기고 오히려 이런 류에 대해서 거끄럽지만 우리가 이걸 알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인간을 읽는 건축, 사회를 짓는 건축 말을 멋있게 했는데 뭐 인간이라 그래서 뭐 인문학적으로 뭐 그런 것까지 안 해요. 저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사람을 사귈 수 있으며 그 공간과 함께 무엇을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제목의 문제지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것처럼 인문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걸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쇼핑센터는 도시의 가로가 되고 상업지의 재개발이라고 하는 문제로 점점 펼쳐나가요. 서가 연가